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술사 특강 제10강의 3차 시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캄보디아의 세계유산 남은 두 곳, 삼보르프레이쿡 하고요. 그 다음에 프레아비아 두 사원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의 캄보디아 사원들에 있어서 보존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스펑타무라고 하는 게 거대한 나무들이 이제 유적 보존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보셨던 앙코르 유적이 CM이 바로 위에 있고요. 이 앙코르에서 조금 올라가면 이 꿀렌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 꿀렌산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앙코르 지역에 이제 첫 번째 수도가 있었던 곳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산 자체가 성지라서요. 꿀렌산에 올라가시면 이제 계곡을 타고 올라가면서 뭐 여러 가지 힌두교 관련 유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룰로스라고 하는데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앙코르하고 같이 이제 유적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데가 이 룰로스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먼저 보실 거는 이 삼보르 프라이쿡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라이쿡이 아니라 프레이쿡이라고 얘기죠. 삼보르 프레이쿡 이라고 하는 유적 이제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수도인 푸놈펜이 여기 있습니다. 수도인 푸놈 여기 있고요. 여기 따케오라고 하는 유적이 있는데요. 이 따케오하고 앙코르 보레이라고 하는 지역이 요 베트남하고 캄보디아의 국경지대에 있는데 메콩강 연안으로 이 따케오하고 앙코르 보레이라고 하는 요 일대가 아마 초기에 푸난의 수도였으면서 이 푸난의 중심지였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앙코르 유적은 저 위쪽에서부터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삼보르 프레이콕이라고 하는 이 유적 2017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 지역이 아마 중국 당나라 사서에 왜 진납이 육진납과 수진납으로 갈라져서 싸웠다 그랬잖아요. 갈라져서 싸웠을 때 수진납 물가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 똠레삽하고 메콩강의 지류를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해로라고 하긴 좀 그렇고 강가를 따라서 이제 발전을 했던 이 삼보르 프레이쿡이 아마 수진납의 수도였던 이사나푸라였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나중에 이제 여기 라오스인데 여기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이 메콩강 연안에 좀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라오스의 북쪽에 이제 왓푸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아마 육진납의 수도였을 거라고 최근에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이사나푸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2017년에 이제 등재가 됐고요. 그보다 좀 더 빠른 2008년에 이제 등재가 된 데가 이 프레아비아라고 하는 데인데 이 프레아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삼보르 프레이쿡에서 이제 강을 타고 올라가서 상류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산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산 꼭대기에 프레아비아가 있는데 이 프레아비아가 재밌는 게 원래 이 지역이 태국하고 캄보디아의 국경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요. 사원 자체는 어디에 있냐면 캄보디아에 있는데 사원이 북쪽으로 문이 북쪽에 나 있거든요. 북쪽에서 이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 북쪽에 문이 시작하는 데가 어디냐면 태국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사원 자체는 캄보디아의 영토 안에 있지만 입구가 태국에서 있기 때문에 여기 사원에 가려면 태국에서 입국을 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요 일대가 아까 푸놈펜에서 1970년대에 크메르 루주가 활동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푸놈펜이 베트남에 의해 점령당하면서 크메르 루주가 도망을 가고 뭐 와해가 됐잖아요. 와해됐을 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건너가냐면 이 프레아비아를 중심으로 하는 요 일대에 가가지고서는 계속 내전을 지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태국과 베트남의 국경 분쟁이 되기도 하고 크메르 루주의 잔당들이 이 지역에 들어가서 프레아비아 일대는 거의 다 이 지뢰가 굉장히 많고 분쟁 지역이라서 뭐 지뢰하고 폭탄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주 위험한 지역으로 계속 알려져 있었는데요. 2008년에 여기가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태국에서 이제 자기네 길로 올라가는 일대를 캄보디아에다가 좀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입구 자체는 이제 캄보디아에서 올라가가지고 새로 난 길로 해서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돼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요. 일단 이 그동안 이제 태국과 그 캄보디아에 있었던 이 프레아비아를 두고 일어났던 국경 분쟁이 세계유산 등재와 함께 좀 마무리가 돼서 평화를 찾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세계문화유산의 지정 문제에서는 국가 간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알력 같은 거나 아니면 분쟁 같은 것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하면서 서로 간에 조정을 하는 일들과 이제 평화 정착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하튼 오늘 이제 요 제 3차 시에서는 삼보르프레이크과 프레아비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저는 앙코르는 여러 번 가봤는데요. 아직 프레아비아하고 삼보르프레이크는 못 가봤거든요. 여기가 이제 가기가 되게 애매한 게 앙코르에서 여기 이제 보신 반티치마, 저 반티치마까지 갔다 와봤어요. 반티치마도 가고 프레아칸도 가봤고 백밀리아도 가봤고 꽃게도 가봤거든요. 다 가봤는데 반티치마 갔다 오면 하루가 걸려요. 그냥 도로가 나쁘기 때문에 여기 시엠립에서 차를 타고 반티치마를 갔다가 돌아오면 한밤중에 돌아오거든요. 시소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 프레아비아도 여기를 갔다가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대요. 당일로 갔다 오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하루 자거나 뭐 이제 이래야 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에도 프레아비아 갈 수 있는 여건이 좀 못 돼가지고 날을 하루 온종일 비워야 되니까 못 갔고요. 삼보르프레이크는 여기서 가기도 애매하게 멀고 푸놈펜에서 가기도 애매하게 멀어서 교통이 다 너무 안 좋아서 사실 이 두 군데 교통이 불편한 관계로 그 캄보디아의 앙코르 쪽에 여러 번 가보긴 했지만 여기를 아직은 못 가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역시 언제 풀릴지 모르지만 코로나가 풀리면 프레아비아하고 삼보르프레이크를 한번 가보고 싶고요. 특히 이 프레아비아는 요 위쪽에 라오스 쪽하고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서 강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 삼보르프레이크로 내려온대나 뭐 이래가지고 그 라오스에서부터 메콩강을 타고 내려오는 여행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 외국인들 중에서는 푸놈펜에서 메콩강을 타고 내려와서 여기야 베트남 남부 지역으로 배를 타고 이제 내려오는 여행들을 하는데 이 보트 여행이 상당히 힘들대요. 왜냐면 보트가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행도 언젠가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나이를 먹고 이제 못 나가고 있고 뭐 이제 이러니까 어떻게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캄보디아의 지금 코로나 상황은 별로 좋지 않은 편이고요.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앙코르 지역에 그 아무래도 이 시암립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고요. 시소폰 지역에도 이게 선교사들이 좀 많이 나가 있는 편입니다. 지금 캄보디아에서는 이 반티치마라고 하는 이 사원, 역시 여기도 이제 불교 사원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반티치마도 이제 향후 이제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하고 싶어 하는 중이고요. 이 똠레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합유산 같은 거로 등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똠레삽은 요즘 이제 이 메콩강 사태로 인해서 이 메콩강의 상류가 티베트에서 시작을 해서 라오스를 거쳐가지고 캄보디아로 내려오는데 이 톤레삽이라고 하는 호수 자체가 지면보다 더 낮은데 이 호수가 있거든요. 근데 메콩강에서 내려오는 물이 약화가 되면서 위쪽에 이제 라오스랑 뭐 나중에 얘기를 할 때 또 나오긴 하겠지만 라오스 할 때 근데 라오스 쪽과 그 다음에 중국 쪽에 이제 그 메콩강 상류 지역에다가 이제 댐을 건설하면서 수량이 엄청 줄었어요. 이 수량이 줄면서 일어난 일이 톤레삽에서 원래 이제 이쪽에서 내려오는 산들로 해가지고 톤레삽 거쳐서 메콩강으로 이 물이 합류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더 낮다 보니까 바닷물이 역류를 해가지고 톤레삽까지 들어와서 여기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땅으로 보면은 메콩강이 여기 있으면 이 톤레삽이 이게 더 밑에 있거든요. 지면 이하에 있는 호수라서 그러다 보니까 메콩강의 물들이 오히려 역류를 해서 그러니까 바다에서부터 메콩강을 거쳐가지고 톤레삽으로 물이 들어가는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게 동남아시아의 이 환경오염 문제에 이 메콩강과 그 톤레삽과 이 바닷물의 역류 현상 같은 것들이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우리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이렇게 캄보디아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좀 그런 자연적인 변화, 자연재해 문제, 그다음에 이 메콩강이라고 하는 거의 문제가 결국은 캄보디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들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과 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강물, 그다음에 그 강과 바다와 산이라고 하는 이 자연 경물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뭐라 해야지, 그 생활의 기반이 되는 그 것들이긴 하죠. 여기 이제 꿀렌산 근처에는 최근에 이제 그 위성 탐사 같은 거를 해본 결과 여기에도 앙코르에 버금갈 만한 도시 유적이 밀림 정글 속에 이제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발굴이 될 수 있을지, 조사가 어느 정도 더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 이 지역은 워낙 이제 그냥 조사를 하기에는 길이 너무 나빠서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위성 탐사를 해가지고 유적의 규모를 찾아내는 경우가 종종 많은데, 여기 이제 보시면 꿀렌산 인근에서 이제 도시 유적이 하나 최근에 발견이 돼서 향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개괄적인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삼브로 프레이쿡 유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가 이제 삼브로 프레이쿡의 유적 배치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역시 해자가 있으면서 그 도성 유적이 있고요. 그 한쪽에 이제 지금 보는 것처럼 그 여러 개의 그 사원 유적이 이제 갖추어져 있는데, 이 사원 유적 안에서는 옛날에 1920년대에 프랑스 사람들이 조사했을 때는 25개의 유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2015년에 일본 사람들이 조사한 거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 나온 그 사원의 숫자가 무려 133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지금 몇 배가 늘었어요. 한 5배 가까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적 안에 숨어져 있는, 또는 이렇게 정글 속에 숨어져 있는 유적들이 조사를 하다 보면 계속 더 나오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이 삼보르 프레이쿡 유적 같은 경우에는 프라사 삼보르,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라사 타오, 그 다음에 이제 프라사 이 포엠이라고 해가지고 세 개의 유적군으로 나눠져 있고요. 프라사 타오가 중앙 유적군이 되는 거고요. 프라사 삼보를 하면은 이거는 북쪽 사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사 예 포엠이라고 하면은 남쪽 사원이 돼서요. 크게 세 개의 구역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못시티라고 얘기는 이 해자가 있는 이 지역은 이제 고대 유적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부 건물 유적이 나오긴 했지만 전면적인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그 세계문화유산 등재될 때 같이 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은 그 당서에 나오는, 구당서, 신당서에 나오는 육진납과 수진납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갈라진 진납국 중에서 수진납의 수도였던 이사나 프라 유적일 거라고 현재 추정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사원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벽돌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앙코르와트 같은 경우에는 11세기부터 13세기가 중심 연대가 되고 주로 12세기가 많잖아요. 잘바르만 2세 이제 12세기에서 13세기 전반 이렇게 가니까 그 잘바르만 2세나 아니면 술야바르만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술야바르만 1세가 11세기가 되고요. 12세기 초반이 되고요. 자야바르만 7세가 13세기 전반까지 가니까 11세기, 13세기가 앙코르 유적의 중심이었다면 이사나프라라고 보이는 이 삼보르 프레이쿡 같은 경우에는 7세기에서 9세기가 중심 연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훨씬 시기가 이릅니다. 훨씬 빠른 시기의 그 유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앙코르 유적은 대부분 다 돌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돌로 만든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다 뭘로 만들었느냐? 벽돌로 만들고 일부 유물을 일부 이제 뭐 린텔 이라든지 뭐 주두라든지 뭐 문 입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돌로 만드는데, 그 양식은 어디랑 비슷하냐 하면 참파 시대에 베트남에서 왜 밑선 유적 보셨잖아요. 이 밑선하고 상당히 비슷한 양식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슷한 시기의 유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밑선의 경우에는 한 9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한 11세기 정도까지 이제 발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이사나프라가 좀 더 이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정확한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삼보르 프레이크 유적에서 나오는 133개의 그 유적지들의 평면을 나누어 보면요. 기본적으로는 정방형 구조에 그다음 정방형 구조, 그다음에 장방형 구조, 그다음에 팔각형 구조가 중심이 되고요. 팔각형 구조 중에서도 이제 그 정팔각형하고요. 앞쪽에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좀 변형된 팔각형 같은 형태가 있어서 한 4가지 정도가 기본형이 되고 그 안에서 변화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정방형의 구조 중에서도요. 여기 사방문이 이렇게 뚫린 형식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만 문이 있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간씩 그 사원의 구조나 아니면 들어가는 주신전의 그 여기 이제 가운데 이제 신상을 모시게 되는데 그 주신전의 목적, 뭘 모시느냐에 따라서 구조가 조금씩 바뀌었던 거로 보고 있고요. 다 벽돌을 쌓아서 만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베트남 미선을 얘기를 할 때나 아니면 인도네시아의 그 자바 지역에 있었던 힌두 사원 같은 거 얘기를 할 때요. 그런 얘기 했었죠. 창문이 없이 완전히 막힌 공간으로 만든다라 그랬는데 여기서도 대부분의 사원들이 창문이 없이 완전히 막힌 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문이 사방으로 이렇게 열린 거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깜깜하게 막히고 창문이 없는 그런 그 구조가 중심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이 산프로 프리콕의 유적을 보시면 밑선 유적에서 보던 것처럼 조각들을 갖다가 다 벽돌로 만들고 있고요. 앞부분에 장식, 이 주두 부분하고 기둥 부분, 문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돌을 조각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여기 계속 그 뭐라 하지? 식물이 자라고 그 다음에 비에 의해서 깎여서 내려와서 상부 구조는 대부분 다 이렇게 남아있지 않거나 완전히 부서진 상태인 경우가 많고요. 조각도 훼손 상태가 심하기 때문에 원래 조각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힌두 사원에서 보면은 앞에 이렇게 그 삼각형의 박공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층층층 해가지고 올라가는 이런 구조들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자바 쪽에서 보이던 구조들이 돌로 만들어지긴 했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걸 벽돌로 전환이 되면서 비슷한 양식들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건물 이 장식의 그 층단을 올라가면서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 구조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 건축 장식들이 벽면에도 이제 붙어져서 그 탑 모양 비슷한 형태들이 그 사방벽에 이제 장식으로 붙어서 나가는 게 보이고요. 없어지긴 했지만 이 앞부분은 아마 돌로 만들어진 이런 조각이 봉안이 돼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부 구조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원들이 다 이런 상태고요. 이 정도만 되면 굉장히 잘 남은 상태고 어떤 경우에는 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무너진 상태가 된 경우가 많은 편인데요. 최근에 이제 점점 많은 조사와 그 다음에 이제 복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나프라의 연구는 산프로 프레이콕의 연구는 대부분 일본 학자들이 지금까지는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등재 신청할 때도 일본의 지원이 좀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 학자들의 경우에는 아마 그 앙코르 지역에서 그 바이온 사원을 복원을 하면서 이제 현지에서 이 벽돌을 어떻게 만들고 벽돌을 이제 서로 어떻게 붙여 나가면서 이 건물을 짓느냐에 대한 그 지역 연구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해와서 이산화탄화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적에 대한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고요. 현재 지금 앙코르 지역에 프라피투 지역에 이제 발굴과 복원 사업에 들어간 그 학자들이 이제 유일한 전문가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박공이라든지 뭐 이게 조각 장식들이 이제 벽돌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완전히 부서진 상태인 경우가 많고 이 윗부분에 있었던 조각들은 이미 그 식민지 시대에 프랑스나 외국으로 반출된 예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 유적 규모를 잘 알지 못하고 유적인 줄 모르는 것들도 상당히 많았다가 이제 최근에 유적으로 밝혀진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힌두교 조각들이 대부분이고요. 불교 관련된 유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잘 보시면 위에 장식 문양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카라 형태가 있죠. 여기 입을 벌린 마카라 형태가 양쪽으로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장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상들이 나오는데요. 정확한 도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된 상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장식들의 형태가 시대마다 조금 달라져서 이렇게 복잡한 형태,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팔각형의 건물 같은 경우에 이게 복잡한 장식들이 나오는 거는 아마 좀 더 뒤치기에 만들어진 건축들이라고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도상들에 대한 연구들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지만 캄보디아 쪽에서는 조금 연구가 진행이 돼 있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프랑스 쪽의 초기 연구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산브르프레크도 역시 1920년대, 30년대 프랑스 학자들이 처음 조사를 했었던 보고서들이 프랑스어로 남아있는 것도 있어서요. 그런 것들과 현재 상태들을 비교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도 역시 산브로프레이크의 이제 유적들 중에 남아있는 몇 개의 기단부들인데요. 사실은 여기에서는 이제 그 조각이나 도상과 같은 미술사적 연구보다는요, 전체 사원의 구조와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서 복원을 하는데 필요한 건축학적 요소들이 더 많이 필요해서요. 보통 지금 이런 유적들의 조사와 연구는 대부분 사학자들, 건축가나 건축사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교미술사학자들이나 아니면 뭐 미술사학자들이 이쪽 지역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지금 사진에서 보다시피 형태가 정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상이 무언지를 밝히는 것은 그러니까 사원의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데 거기서 여기에 뭐가 붙어 있는지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좀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건축적 기초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발표된 연구들도 다 건축학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가장 많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 입구의 상방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에 이제 조각들은 다 돌을 조각을 해서 많이 만들었고요. 사암을 이용한 게 많습니다. 장식적인 문양들은 밑선 유적에서 보이던 것들하고도 이제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뭐 자바 쪽에서 보이는 것들하고도 그 공통되는 문양들 같은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이 위쪽에는 언제나 그 칼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려오면 양쪽 옆에 이제 마카라가 있다 그랬는데요. 산브르프레이크에서는 그런 구조가 아직은 보이진 않고 오히려 이렇게 여러 개의 꽃문양 장식 같은 장식들, 그 꽃문양과 뭐 이렇게 보주 뭐 이렇게 해서 그 자연 문양들 또는 장식 문양들로 보이는 문양들로 채워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밑선 유적에서도 많이 보이던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도에서도 이렇게 장식적인 문양들로 건축의 입구 부분을 장식한 게 상당히 많아서요. 인도 미술의 영향을 받은 거기도 하죠. 물론 캄보디아적으로 변한 것이긴 하지만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마카라 보이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끼리를 탄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그 사람의 형태가 조금 나오고 있고요. 여기 있는 선을 들고 서 있는데 여기 뭔가 짚은 이 사람은 아마 크리슈나를 표현한 걸 거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고다바르 산을 던지는 크리슈나라고 하는 그 힌두교의 신화에 나오는 도상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상도 아마 왜냐하면 이 크리슈나가 고다바르 산을 던지는 게 목동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를 치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나오면서 이 우유짜는 사람들을 이제 돌보기 위해서 그 산을 들어가지고 던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크리슈나 이야기를 도회한 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힌두교 신화하고 관련된 도상들이 가끔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원의 내부 중앙에는 쉬바 신전의 경우에는 링가가 있지만 다른 신전의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신상들이 중앙에 이렇게 봉안이 돼 있었던 거로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비슈누 신을 봉안을 했었던 유적입니다. 이거는 아마 나중에 만들어진 그 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상이 반출되고 난 다음에 그 카피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는 게 낫고요. 많은 유물들은 푸놈펜 국립박물관이나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 김해박물관으로 옮겨져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 있는 조각들은 대부분 9세기에서 10세기 정도의 힌두교 미술 양식, 크메르 미술 양식을 따르면서 힌두교 조각상들이 좀 많은데 왼쪽에 있는 것도 역시 말머리 모양을 한 비슈누의 화신이 이제 그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김해박물관으로 옮겨져 있고요. 아마 이 상은 복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진품은 그 식민지 시기에 반출돼서 프놈펜 박물관으로 옮겨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이제 그 유적을 복원을 하면서 옛날 상들의 복제품들이 이제 전시 비슷하게 이제 옮겨져서 봉안이 되어 있는 예들이 몇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앙에 있는 사원들은 대부분 다 신상들이 반출되고 사원이 훼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상이 뭐가 있었는지는 부정확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산브로 프레이콕 유적은 벽돌 사원이면서 동시에 이 스펑나무라고 하는 거대한 나무가 이 지붕 위를 덮으면서 나무하고 같이 이 나무하고 같이 건물이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나무 뿌리로 뒤덮여 있는 이 사원들의 복원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는데요. 이거는 산브로 프레이콕만 그런 게 아니라 앙코르 지역에서도 역시 이 거대한 나무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유적을 복원하는 데는 이 나무의 그 문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곤란한 점이 많은데요. 특히 이 나무는 물론 이제 이 나무는 아주 오랫동안 자란 것이긴 하지만 지금도 계속 여기서 이렇게 새싹이 돋아나와서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기만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많은 새싹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복원과 보존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서 같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나무는 대체로 스펑나무라고 불리는 나무인데요. 뒤에 부분에서 이 스펑나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보신 스펑나무로 뒤덮인 사원처럼 지금 앞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문이 있기 때문에 사원인 줄 알지 그냥 나무 속에 뚫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하고 얽혀져 있고 흙으로 잔뜩 덮여 있으면 이게 사원이었는지 아니면 뭐였는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유적의 숫자가 계속 이제 확인이 되면서 나무 뿌리를 걷어내고 유적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고 그러면서 좀 유적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보면 진짜 어머 거대한 나무가 사원을 해서 엄청 멋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쉽지만 유적을 복원하거나 이제 여기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유적을 복원하거나 신전이 무너지지 않게 지지를 해야 되는데 이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유네스코에서는 이 나무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캄보디아에서도 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시면 태국에서도 이 문제가 있고 비슷한 이 아열대 기후에서 이 문제가 항상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기와 건기가 있을 때 우기에 자라나기 시작하는 이 식물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유적을 보존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나무 뿌리가 강대해지면 그러면 당연히 유적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나무를 잘라내면 이 유적이 살아 있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캄보디아의 마지막 세계문화유산인 프레아비에아 사원의 플랜을 보고 계십니다. 이 프레아비에아 사원은 2008년에 이제 등재가 됐고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북쪽, 여기는 입구가 북쪽에 있는데 이 북쪽 문 입구로 올라가는 길이 태국에 있어요. 그래서 문이 태국에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캄보디아예요. 그래서 문만 태국에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절벽에 이루어진 사원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캄보디아 쪽에서는 일로 올라갈 수가 없어서요. 국경 분쟁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던 유적이기도 하고요. 요 플랜을 보시면 밑에서부터 계단에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되면 이게 십자형의 문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고프라라고 부르는 문들인데 고프라 5번, 고프라 4번 이렇게 해가지고 고프라라고 하는 데를 지나가서 이제 여기도 고프라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주사원이 있습니다. 주사원 양쪽에는 뭐가 있냐면 역시 그 도서관이라고 불리는 라이브러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 사원들이 이제 부속 사원들이 있고요. 멀리 이제 보면은 바레이 같은 것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사원의 구조나 규모는 다음에 라오스 할 때 보시게 될 그 라오스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와프 사원하고 상당히 비슷하고요. 건립된 시대도 와프 사원하고 비슷한 시기였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프레아비아 사원의 경우에는 지금 알려진 바로는 한 11세기에서 12세기 정도에 만들어졌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1세기에서 12세기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아까 보셨던
어떤 그 수리바르만 2세가 12세기 전반이 되니까 그 앙코르와트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만들어졌을 거라고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해발 그 657m의 당렉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의 정상부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그냥 깎아지르 듯한 그 절벽으로 이루어진 데 사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원의 경우에는 그 전체 길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까지가 800m 정도 돼서 굉장히 긴 규모의 길이를 갖고 있는데 입구는 태국 쪽,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다보여서 이 밑으로는 태국이고요. 이 안쪽으로는 캄보디아예요. 그래서 그 사원으로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새로 길을 내 가지고 중간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하나 마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태국과의 분쟁이 있는 부분도 이렇게 태국에서 국경선을 조금 이동을 해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워낙 산 꼭대기에 높이 있는 유적이라서 옛날부터 천공의 유적이라고 불려왔고요. 1978년에 크메르 루즈가 이제 도망을 가면서 여기가 이제 중요한 활동 거점이 됐기 때문에 주변에 지뢰가 매설이 된 곳이 되게 많습니다. 불발탄, 폭탄 불발탄이 묻혀 있는 곳들도 많아서 굉장히 위험했다 그러죠. 그래서 처음에 80년대, 90년대에는 이 지역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2000년대,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점차 개방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관광객이 가기도 하고 조사를 하러 가기도 했는데 계속 90년대까지도 이 지역은 이렇게 총기를 가지고 드나드는 그 사람들이 많아서 아주 위험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캄보디아하고 태국 계속 이제 분쟁이 90년대 후반 정도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안정된 지역은 아니었죠. 2008년에 등재된 것은 정말 극적으로 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등재와 함께 굉장히 이렇게 유명해진 사원이기도 합니다. 네, 올라가는 길을 보시면 중간에 전부 다 이렇게 링가라고 하는, 이게 링가인데요. 링가를 갖다가 쭉 늘어서는 이런 돌기둥들이 양쪽으로, 길 양쪽으로 이제 똑같이 늘어서져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라오스에서도 역시 와프 사원에서 똑같은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높은 계단을 따라서 이제 올라가서 고프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가 전체 길가 800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긴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그 태국 쪽에서 올라가는 입구는 막혔고 태국 쪽의 입구를 막은 대신 캄보디아 쪽에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길들이 몇 개 생겼다고 합니다. 네, 역시 고프라를 보고 계시는데요. 고프라의 박공 부분은 전부 다 힌두교 조각들이 이제 되어 있고요. 주변의 길들은 역시 그 올라가는 길 양쪽에는 이 링가를 장식을 해서 링가 모양의 석주들을 그 양쪽 길에 장식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현재 주사원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서요. 이제 복원 여부가 계속 논의되고는 있는데 복원이 이렇게 쉽지는 않죠. 계속 공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천정부가 다 사라진 상태에서 이런 박공부의 조각만 일부 남아 있는데 조각의 내용들은 뭐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힌두교 신화하고 관련이 된 거고요. 비슈누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공 사진으로 보시면 주신전이 십자형의 평면을 갖고 있는데 완전히 무너진 상태여서요. 지금 이 주신전은 그 복원이 거의 어려운 상태라고 보셔야 되겠죠. 물론 이런 것도 복원을 오래 하면 전부 다 천정을 쌓아서 위로 올리게 되긴 합니다만 이렇게 많이 무너져 있다는 얘기는 유적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기도 해요. 답사를 가면은 이제 돌들이 다 무너지니까 아주 위험한 지역이 되고 있죠. 이건 이제 좀 더 초기에 지금은 이거보다 많이 복원이 되긴 했습니다만 처음의 상태는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도 주신전 중앙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돌들이 많아서요. 접근하기 힘든 곳들이 많습니다. 앙코르와트처럼 돌아가면서 이렇게 회랑이 있는데 부조의 여부는 그렇게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회랑의 뭐 형식이라든지 그 뭐 구조 이런 것들은 앙코르와트보다는 조금 선행되는 양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조의 양식들은 그 지난 시간에 보셨던 저 반테 이스레이의 그 조각 양식들하고 비슷하면서 이제 비슷한 내용들의 조각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거는 돌이 좀 이렇게 상하기 쉬운 돌이라서 훼손이 좀 많이 된 상태입니다. 네, 고프라의 윗부분들은 전부 다 천장 부분 다 무너져서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고프라 입구에 부조들이 이제 박공에 새겨져 있는데, 이 부분에 새겨진 것이 이제 뭐냐 하면 그 아까 앙코르에서 열심히 설명을 했던 우유바다 젓기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바수키라고 하는 그 나아가를 이렇게 만다라 산을 축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 대바와 이쪽이 이제 보통 머리가 있는 데가 대바 쪽이고요. 그 꼬랑지가 있는 데가 아수라 쪽이 되니까 대바와 아수라가 그 바수키를 축으로 해서 만다라산을 놓고 이제 돌리는 우유바다 젓기 장면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만다라산을 잡고 있는 사람이 비슈누 신이 되고요. 이 비슈누 신이 만다라산이 너무 가라앉아서 거북이로 변해서 밑에서 거북이 쿠마라로 변해서 역시 이제 지탱을 하고 있어서 비슈누가 지금 본체의 모습하고 화신의 모습으로 두 번 나오게 되는데, 이 장면이 이제 계속 나오는 힌두 신화의 천지창조 설화에 해당하는 우유바다 휘젓기 장면이 됩니다. 입구부분에 이제 부조로 새겨져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황소를 타고 있는 그 신이 두 명이 있잖아요. 이거 뭐겠어요? 당연히 시바와 우마가 됩니다. 시바, 우마, 난디를 표현한 그 시바 신의 장면이 이제 새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부조들은 아까 안 본 것 같기도 하지만 하여튼 반테 이스레이에도 이런 조각들이 있었어요. 반테 이스레이라든지 앙코르와트에 보이는 힌두 신화의 전승들이 이 프레아비아에도 역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여기 이제 조각들이 이게 돌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이게 이렇게 검게 변하는 거는 전부 돌에 그 미생물들이 피어나서 곰팡이가 폈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은데요. 미생물이 피어나서 이게 그 검게 변하면서요. 나중에 이제 곰팡이가 더 많이 피게 되면 검어지면서 이게 다 바스라져서 떨어져요. 그래서 조각의 디테일들이 아까 반테 이스레이에 비하면 훨씬 더 잘 안 보이게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비와 곰팡이로 인해서 이 돌들이 계속 삭아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유적 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이 표면 세척을 하는 게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표면 세척과 보호 같은 경우도 유적 보호 사업에서 일단 진행을 하고 있고요. 프레아비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여기까지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이 유적들, 세계유산을 비롯한 각종 유적들을 이제 관광과 결합을 시켜가지고 문화청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관광문화청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복원과 보존 사업 같이 하는데요. 이제 문화청의 이름이 앞사라를 써서 앞사라청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이 앞사라청에서 이제 이런 유적들의 관리를 하고요. 자체적으로 힘든 경우에는 계속 유네스코에다가 그 지원 요청을 해서 외국 ODA 사업으로 이 유적들을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 유적들을 갖다가 그 복원하는 ODA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유네스코 사업에 들어가 참여하고 싶으면 아무래도 힌두교 문화와 그 다음에 힌두교 건축 양식들에 대해서는 조금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셨던 그 캄보디아의 그 삼볼프레이국이라든지 앙코르 유적에 나무들이 이제 엄청나게 거대하게 자라면서 이 나무들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나무의 종류들, 그 유적에서 자라는 나무의 종류는 스펑나무, 그 다음에 판야나무, 그 다음에 보리수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황금사과나무 같은 것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제일 이제 많은 거대하게 자라는 나무들은 대부분 다 스펑나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 스펑나무는 이게 학명을 제가 적어놨는데 학명은 우리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펑나무나 아니면 여기 무화과, 펑거스 없나?
이 무화과 계통의 나무는 우리가 먹는 무화과하고는 좀 달라요. 이쪽에 나오는 무화과 좀 다른 형태의 무화과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판야나무나 스펑나무가 좀 많이 자라는 편이고, 이런 나무들이 전부 다 동남아시아, 인도, 호주를 중심으로 해서 아열대 기후에서 주로 자라는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여기 그 실크 커튼 트리라고 하는 이 판야나무 계통은요, 열매가 있으면 나중에 거기서 이제 자라면 열매가 솜 같은 게 들어있어서 실을 잡는 데 쓰이는 나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파냐나무나 스팡나무 같은 경우에 어떻게 유적의 꼭대기에서 이것이 자랄 수 있느냐, 씨가 여기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왜 이런 나무들이 위로 올라가서 자라냐면 이 나무의 열매들, 씨가 들은 열매들을 새들이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새들이 열매를 먹으면 나중에 이 새들이 똥을 쌀 때 그 날아가면서 하늘에서 똥을 싸면 여기 위에 떨어지잖아요. 그게 우기에 발화를 해서 자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수많은 새들이 살고 있고 수많은 나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기는 매년 오니까 한 번 우기가 지나가고 나면 전체 유적이 전부 다 새싹으로 뒤덮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적의 복원이 나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유적의 보존과 복원이 다 어려운 상태가 이 아열대 지역에 있는 그 정글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유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유명한 타프롬 사원입니다. 이 타프롬 사원은 앙코르에 있는 앙코르 유적 중에 하나의 유적이고요. 여기는 워낙 거대한 스펑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가지고 괴물 같은 나무가 있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 스펑나무가 자라는 데는, 이건 옛날 사진이라서 이 나무 위에 올라가 사람들이 다 사진 찍고 그랬는데, 지금 최근에 가보니까 못 올라가게 여기 다 가드를 치고요. 사진 찍을 수 있는 그 대를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 나무 위까지 올라갈 수가 없고 사람들이 다 여기 못 들어가게 최근에는 막아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앞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무가 괴물처럼 보이지만 뒤쪽에서 보면은 더 괴물 같은가요? 이게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자라고 있는 형태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타프롬 사원의 아까 그 거대한 나무의 뒤쪽에 와서 보시면 이렇게 돌로 만든 건물이 있잖아요. 근데 나무가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밀려나가서 무너져서 전부 다 흔들흔들 하면서 이렇게 무너질 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이 어긋나기 시작을 하는데, 나무를 만약에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나무가 자라면 나무가 무거워지니까 건물이 무너진다. 그 다음에 나무를 죽인다. 나무를 죽이면 이 건물은 살아있을 수 있는가? 문제는 이 나무 뿌리가 이 바깥으로 이렇게 굵게 나오기 전에 조그만 잔뿌리들이 많잖아요. 그 잔뿌리들이 이 돌틈 사이로 이미 다 워낙 강력하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무를 만약에 죽이면, 나무를 베버린다 또는 나무를 죽인다 그러면은 이 뿌리가 갑자기 힘을 잃고 다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적을 버티고 있는 게 사실은 그 나무 뿌리들이 이 안에서 잡아주고 있는데, 나무가 죽으면 이 건물들이 뿌리의 힘이 없어지면서 더 약해져서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나무를 죽일 수도 없고 나무를 살릴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뭐냐면 나무의 성장 억제제를 놔서 더 이상 크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일들을 유네스코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장 억제제 내지는 이렇게 가사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이제 약물 투여를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나무 관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 앙코르 유적지 안에 있는 여러 사원들의 이 나무 뿌리 문제는 이게 여러 그 작가들한테 영감을 많이 줘서요.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소재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타프롬 사원인데요. 네, 좀 전에 보신 타프롬 사원의 이 나무 뿌리는 유명한 라라 크로포트 주인공의 툼레이더라는 영화에서 이제 그 배경으로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이 라라 크로포트 역을 담당을 했었던 배우가 안젤리나 졸리고요. 이 툼레이더 영화가 나온 게 이제 2001년이에요. 그러면서 2001년에 이 영화가 발표가 되면서 이 타프롬 사원이 굉장히 유명한 국제적 관광지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타프롬 사원에 이제서 찍은 이 툼레이더
영화는 뭐 너무 오래돼서 이제 20년 전이니까 벌써 20년 전이라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긴 할 텐데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툼레이더라는 영화에 2001년에 나온 툼레이더라는 영화에 이제 배경이 됐던 지역이 바로 이제 이 타프롬 사원이었다. 앙코르의 타프롬 사원이었다라는 거 좀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네, 역시 여기에서도 이 나무 뿌리 배경이 이제 나오죠. 여기 뭐 보물 찾으러 들어갔다가 뭐 어디서 이 사원에서 이렇게 푹 떨어져서 어디로 빠져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다 그러던데요. 사실은 저도 영화를 안 봐서 잘 몰라요. 타프롬 사원 말고 이제 현대의 그 역시 애니메이션의 주제가 됐던 중요한 사원 중에 하나, 또 유명한 사원 중에 하나가 지금 보고 있는 백밀리아 사원인데요. 백밀리아 사원은 그 앙코르와트를 건설했던 그 수랴바르만 2세 때 세워진 힌두교 사원이고요. 현재 여기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역시 나무가 이제 세워져 있는데 이 사원의 이 형태, 무너진 사원의 형태는 어디에 영향을 줬냐 하면은요. 이 만화 영화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본의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제 만든 1986년에 만든 천궁의 성 라퓨타라고 하는 라퓨타 성의 모델이 바로 이 앙코르 지역의 사원들이었고요. 특히 이 백밀리아 사원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라퓨타라고 하는 성이고요. 네, 여러분들 그 애니메이션 잘 보시면 그 라퓨타 애니메이션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 라퓨타의 요 장면이 딱 나와요. 요 장면이 거의 그대로 나와서 백밀리아 사원이 그 라퓨타의 그 나무 덮인 그 옛날 성 유적의 모델이 됐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라퓨타는 하나의 이 백밀리아만 가지고 이루어진 거는 아니고요. 뭐 다른 유적들 몇 개를 이제 복합해서 만든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중세 성체 모습 이런 거는 또 중세 유럽이나 뭐 다른 지역에 있었던 사원들하고 결합이 된 거긴 한데요. 이게 나무로 뒤덮이고 나무 뿌리가 잔뜩 들어간 그 유적의 그 아이디어 자체는 이 백밀리아 지역에서 왔다고 얘기를 해요. 백밀리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워낙 그 파손이 심한 상태고요. 워낙 멀어요. 또 시엠립에서 제법 멀고 입장료도 시엠립에서 별도로 또 받고 비싸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뭐 5달러 정도 하니까 그리 비싼 거는 아닌데 여하튼 그 한국 사람들은 백밀리아를 많이 가지는 않은 편이지만 일본에서는 이게 라퓨타의 모델이 됐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사원 중에 하나고요. 천공의 성 라퓨타 애니메이션을 혹시 보셨으면 백밀리아 사원이 훨씬 더 이렇게 친근하게 와닿을 수 있는 그 사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에 보시면 이게 뭐 나무 뿌리가 정말 완전 예술적으로 얽혀져 있고요. 전체 유적이 다 나무로 덮여 있기 때문에 이 유적의 경우에도 나무를 죽일 수 없이 이 나무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예술적인 나무 뿌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백밀리아에 많이 가는 편이에요. 예, 지금 보시는 몇몇의 장면들은 다 천궁의 성 라퓨타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백밀리아에서 보시던 것처럼 이렇게 그 나무가 이제 건물 사이로 나오고 그 뭐냐 그 문 사이로 이렇게 나오는 형태들의 이미지들이 백밀리아 사원의 여러 지역과 상당히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나중에 이제 이 그 천궁의 성 라퓨타를 움직이는 게 나무 뿌리 사이에 숨겨져 있는 이 비행석이라고 하는 건데 이 비행석 사이로 뚫고 들어가는 장면에 나오는 이 나무 뿌리들도 역시 이 앙코르 지역에 자라고 있는 유적 위에 덮고 있는 그 스펑나무의 그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그 나오는 유적에 이렇게 뒤집어 쓴 이 나무 뿌리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앙코르 지역의 사원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고요. 잊혀진 문명의 그 발견이라고 하는 주제에서도 라퓨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앙코르 유적의 공통점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천공의 성 라퓨타라든지 아니면 아까 보셨던 2001년에 그 툼레이더 같은 영화들에서 잊혀진 문명을 상징하는 그 아이콘으로서 지금 나무에 뒤덮인 앙코르 유적의 여러 사원들이 등장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 고대 유적들이 현대의 예술
특히 이제 이런 영상 장르의 예술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얘들을 그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의 세계유산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그 태국이나 라오스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태국과 라오스를 이제 시간 순서에 따라서 나라 하나씩 살펴볼 예정이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힌두교 유적은 여기 캄보디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캄보디아의 이제 초기 힌두 유적의 구조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는 제가 비교를 별로 하진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들었던 자바의 유적하고도 이렇게 구조 같은 경우에는 좀 비슷한 부분이 많고요. 그 천정 부분을 복원을 할 때는 자바 지역에 그 남아있는 사원의 형태들을 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프람바난의 이제 형태, 구조 같은 것이 위에 종형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구조들이 똑같지는 않고 캄보디아식으로 변형이 되기는 했지만 상당히 많은 공통성을 갖고 있어서요. 자바의 문화와 캄보디아, 특히 이제 khmer 초기 문화들과의 관계들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연구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캄보디아의 세계유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힌두교 유산 아마 여기서 이제 끝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라오스의 와푸 사원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힌두 사원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힌두 사원에 대한 얘기는 대체로 이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가 중심이었고요. 라오스의 와푸에서 이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 제 10강의 3차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라퓨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툼레이더 같은 영화도 한번 보세요. 라퓨타는 제가 아마 애니메이션 그 파일이 있을지도 몰라서 자료실에 올려놓을 수 있으면 올려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